자, jQuery나 자바스크립트가 반이 뭐냐면 앞에 누구를 바꿀 건데 선택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C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CSS 속성을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속성 값 하는데 지금 문법을 보면 우리가 쓴 거랑 살짝 달라요. 우리는 여기다 중괄호를 썼거든요. 중괄호를 쓰는 거와 안 쓰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값을 하나만 바꿀 때는 이렇게 괄호하고 바로 속성과 값이 이렇게 따옴표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작성하다가 하나로 할까 둘로 할까 고민하다가 두 개 하나 이상 쓰는 문법으로 좀 바꿔 썼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시 돌려서 그러면 선택자는 저렇게 하는 거고 이 선택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CSS 선택자가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누구를 바꿔볼 거냐면 HTML로 가볼까요? HTML에 갔을 때 누구를 바꿀 거냐면 ID 타입호 안에 inner를 바꿔볼까 합니다. 자, 좀 전에 문법을 main.js에 다시 가볼게요. main.js에서 지금 얘는 하나 이상 쓰는 문법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뭐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문법인데 이 문법 말고 일단은 하나를 쓰는 문법으로 다시 바꿔서 볼게요. main.js에 가서 얘를 수정을 해 주십시오. 컬러를 뭐로? 레드로 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쓰는 문법은 CSS의 속성 한 가지를 바꾸는 거라고요. 일단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다시 한번 보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여전히 빨간색으로 잘 나오고 있겠지 봅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자고요. 뭐를 바꿔볼 거냐면 아까 ID 타입호 안에 이너에 밑줄이 나오게 해보시겠습니까? 밑줄. ID 타입호 안에 이너에 밑줄이 나오게 해보시겠습니까? 요 아래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ID 타입호 안에 밑줄이 나오게 하래요. 자, 누구를 ID 타입호 안에 inner를 그러니까 얘 밑줄이 나오게 하려면 일단 CSS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써요? CSS로 접근을 하면 ID 타입호 안에 띄우고 클래스명 inner에 CSS 지금 작성하고 있다고요. text decoration underline CSS는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CSS에서도 만약에 아까 H1의 컬러를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H1의 컬러를 바꾸는 건 CSS 어떻게 합니까? H1의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H1의 컬러를 레드로 바꾸는 거. H1이 여기에 컬러가 여기에 값이 여기에 오면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어디에 여기에 요게 어디에 여기에 요게 어디에 여기에 오면 될 거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CSS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CSS를 먼저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여기에서 선택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오는 거라고요? 이게 여기에 온다고요. 그대로 하나 카피하고 써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라면서요. 그죠?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을 왜 두 번을 쓸까? 두 번 쓸 리가 없죠.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은 한 번 했으면 되고 그 안에다가 쓰는 거라고요. 이렇게 쓸 거라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데 얘가 선택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속성은 뭐가? text decoration. 그 다음에 속성의 value는 underline 이렇게 들어온대요. 됐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밑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번에는 밑줄 말고 보더를 1픽셀 아니 한 5픽셀 두께의
5픽셀 두께의 컬러는 레드로 해보시겠습니까? 얘한테다가 그대로 아랫줄에 그냥 써주세요. 아랫줄에 써주시되 5픽셀 두께의 빨간색이 선이 나오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래쪽으로만 5픽셀의 실선이 나오게 하래. 아래쪽으로만. 자, 그럼 CSS로 어떻게 써요? 그죠? CSS로 얘한테 또 똑같이 써보면 CSS로는 아래쪽으로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더의 바텀에 5픽셀에 솔리드에 레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자가 그대로 들어오고 속성, 값 이렇게 들어와야지. 일단 아래에다 그대로 써보자고요. 뭐가 들어오는데 보더의 바텀이 모래 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장하고 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선이 빨간색이 나오고 있다고요. 자, 이번에는 얘를 45도 돌리래요. CSS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씁니까? 트랜스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요? 로테이트. 뭐라고 합니까? 45디그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트랜스폼 해서 이렇게 쓸 거라고요. CSS로 접근을 하면. 자, 그러면 똑같이 카피를 해서 또 써보죠. 트랜스폼에 뭐를 로테이트에 45도를 하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보면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요. 요 글씨요. 지금 나오는 요 글씨가 오페서티를 50%로 해보시겠습니까? 요 글씨의 오페서티를 50. 글씨의 투명도를 50%로 해보시겠습니까? 글씨의 투명도를 50%로 해봐 주십시오. 자, 누구를 또 얘의 오페서티를 50으로 하래요. 그럼 CSS를 먼저 접근을 하면 어떻게 씁니까? 오페서티를 0.5 또는 0.5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ID 타입 안에 이너의 오페서티를 0.5라고 할 거라고요. 저거를 그대로 또 옮겨오면 오페서티를 뭐로 0.5로 하는데 우린 지금 뭐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는 숫자 앞에 따옴표를 안 써도 되지요. 저장하고 화면을 봅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그게 이렇게 값이거나 픽셀인 거는 안 써도 되지만 단위를 만약에 퍼센트로 한다라고 하면 퍼센트는 반드시 따옴표 안에 쓰셔야 됩니다. 안 쓰면 걔를 픽셀로 오해하거든요.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 선택자들의 CSS 속성 중에 컬러라는 속성을 이런 속성을 바꿔봤는데 물론 이렇게 그냥 고지것대로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화면을 보면 jQuery에서는 앞에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method라고 불러요. 요거를 점 이어주는 걸 method라고 부른다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뒤에 거에다 설명을 해놨나? 그리고 뒤에 얘들 이 메서드에 넘어가는 값이 두 개야 라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데 선택을 하면 이 선택 얘 대상에다가 뭐를 넘길 건데 라고 해서 뒤에 얘를 넘길 때 앞에 이 달러 사인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얘를 하나의 객체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jQuery 객체로 만들어야만 앞에 달러를 붙여서 jQuery 객체로 만들어야만 jQuery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로 표시를 해서 불러오고 있다고요. 그냥 쉽게 우리는 이렇게 안에다가 선택자를 쓰면 걔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jQuery 객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얘들의 설명을 더 해보면 앞에 있는 게 jQuery 객체고 뒤에 있는 메서드가 있고 메서드에는 값 속성값 해서 이런 매개 변수의 형태로 해서 얘의 스타일을 요 메서드에 지정한 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서드는 이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의 문장 요거에다가 이 뒤에 거 일을 시켜라고 할 때에 이 객체 우리가 선택한 요소에다가 뒤에 있는 이 일을 시켜라고 할 때 점으로 연결해 준다고요. 한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끝에 세미콜론을 찍어서 이 문장이 끝났다라는 걸 써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CSS 속성을 하나하나 해서 바꿔봤는데 자, 그것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코드로 가봅시다. 얘를 이제 합친다라고 했으니까 합쳐볼게요. 요거 주석 처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하나로 합쳐볼게요. 자, 어쨌든 타이포 이너한테다가 저런 거를 바꾼대요. 그러면 앞에 얘는 선택자가 일단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하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개별적으로 다 쓴 거고요. 저거를 한꺼번에 하려면 뒤에 아까 우리가 CSS에서 하나를 바꿀 때는 가로로 시작을 했어요. 가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안에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로로 하고 아까는 속성값 했지만 안에 들어갈 값이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걔는 중가로로 묶어줍니다. 이게 지금 중가로가 들어와야 돼요. 자, 이것들은 다 주석 처리했고 이렇게 중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중가로 안에다가 속성값을 나열을 해준다고요. 엔터하고 볼게요. 속성 텍스트 데코레이션 일단은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속성 콜론 값 콤마 이런 식으로 이어서 쓰겠습니다. 보더의 바텀 콜론 값 콤마 트랜스폼 콜론 값. 자, 이 형태는 흡사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그 안에 프로퍼티 베이비의 나이는 뭐고 성별은 뭐고 벌스데이는 뭐고 라고 했을 때 그 문법과 똑같아요. 오페서티 값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네,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줄였잖아요. 줄여서 자, 줄였는데 좀 더 줄이려고요. 자, 화면 보실게요. 얘를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석 처리하고 그대로 카피해 오시되 흔적을 남겨놓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시라고요. 자, 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지금 하이픈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저 하이픈하고 시작하는 것들을 이제 다운표도 없앨게요. 다운표 없애고 대문자로 바꿔요. 보더도 보더의 바텀 할 때 대문자로 바꿉니다. 트랜스폼도 다운표를 없앨게요. 오페서티도 다운표를 없애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